이제는 우리나라 사람조차 한국 돈 원화를 믿지 않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폭탄이 되어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영끌족들은 단체 파산에 길로 들어섭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요, 우리 돈 가치가 쓰레기가 될 것을 직감한 모든 자본이 달러로 도망가고 환율은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수입 물가 폭등으로 서민 경제는 말 그대로 지옥으로 변하겠죠. 결국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미국의 양적 긴축이 다시 가동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에는 피할 수 없는 철퇴가 내리쳐질 것입니다.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다시 팍팍 올리기 시작하면 체력이 바닥난 우리는 그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Z의 IMF가 확정된 시나리오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남은 구실은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리는 상황뿐입니다. 금리 인상은 단순히 이자가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중의 대출금이 사라지고 빚으로 버티던 모든 시스템이 멈추는 강제 리셋의 시작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 잔인한 고금리 전환을 정당화하는 완벽한 명분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역사가 증명하듯 항상 두 번 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에도 77년부터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유가를 누르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동원해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모든 카드를 소진했습니다. 이제 남은 리스크는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과 전문학적인 국채 이자입니다. 돈을 더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안 찍으면 시스템이 멈추는 상황에서 미국은 결국 다시 돈을 풀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반드시 2차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해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자들은 이미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노린 마지막 사다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까지 표를 얻기 위해 시장에 풀릴 천문학적인 달러가 우리에게는 인생 역전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과 금이 너무 비싸진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자금이 떼거지로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정책과 직접 연결된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는 앞으로 1년 동안 눈이 멀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수익을 즐기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내 자산을 달러와 인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가 허락한 최후의 탈출 시간입니다. 2026년 상반기가 지나면 우리가 알던 화폐 가치는 완전히 리셋될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역사상 가장 가혹한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현금이 정확히 어떤 타이밍에 주식을 팔고 달러와 인버스로 갈아타야 하는지, 그리고 대공황급 침체에서 살아남는 상위 0.1% 부자들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팩트 위주로 공개하겠습니다. 파트 2. 구조적 모순. 올려도 망하고 내려도 망하는 대한민국이 걸려버린 금리 외통수의 진실. 자, 이제 아주 차가운 현실을 직면해 봅시다. 왜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당당하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지 못하고 항상 눈치만 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자기 결정권이 완전히 사라진 금융인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전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인데 갑자기 옆 학교 일진이 나타나서 협박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네오, 오늘부터 내 숙제 다 해. 안 그러면 내 성적표 다 찢어버릴 거야. 여기서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고 미국은 그 일진입니다. 문제는 우리 손에
성적표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집 문서까지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전문 용어로 외통수에 걸렸다고 합니다. 바둑에서 어디를 둬도 결국 죽게 되는 상황이죠. 첫 번째 시나리오, 금리를 올릴 경우입니다. 정부가 우리도 미국 따라 금리 올리자라고 결정하는 순간 대한민국 전역에는 이자 폭탄이 투하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매달 내야 하는 대출 이자가 2배, 3배로 뛴다는 뜻입니다. 이자가 오르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외식을 안 하고 옷을 안 사고 결국 동네 구멍가게부터 대기업까지 물건이 안 팔려 줄줄이 망하게 됩니다. 특히 영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를 감당 못해 집을 내놓기 시작하고 부동산 시장은 그 즉시 아수라장이 됩니다. 즉 금리 인상은 우리 내부를 스스로 폭파하는 자폭 스위치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금리를 내릴 경우입니다. 그럼 무서우니까 금리를 내리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미국 금리는 높은데 한국 금리가 낮으면 한국에 돈 놔둘 필요 없네 하고 모든 자금을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갑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우리 돈 원화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고 우리가 수입하는 기름값, 밀가루 값이 폭등합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이 3,000원, 국밥 한 그릇이 2만 원이 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결국 금리를 내려도 서민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이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조차 한국 돈을 믿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원화를 팔고 달러나 미국 주식으로 도망갔습니다.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금리로 조절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돈의 가치는 신뢰에서 나오는데 그 신뢰가 바닥났다는 것이죠. 미국은 지금 미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팍팍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파산이고 안 따라가면 국가부도인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리면 우리에게는 아주 비겁하지만 확실한 구실이 생깁니다.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올린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결국 인플레이션은 이 고통스러운 고금리로의 전환을 정당화하는 합법적인 명분이 됩니다. 시스템을 한 번에 박살내고 새로 시작하는 레지스 버튼이 눌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이 되시나요? 에이, 세월마, 나라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들의 덫에 걸린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지옥 같은 금리 전쟁터 속에서도 누군가는 웃으며 돈을 쓸어 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뿌리는 독이 든 성배, 즉 가짜 불장이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1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집안이 대대로 부자가 될지 아니면 평생 빚쟁이로 살지가 결정됩니다. 과연 그 마지막 탈출용 사다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2026년 상반기까지 반드시 잡아야 할 주식 섹터와 달러로 갈아타야 할 정확한 타이밍을 공개하겠습니다. 파트 3 기회. 딱 1년만 열리는 탈출구. 미국 중간선거와 가짜 불장의 유혹. 앞선 파트에서 대한민국이 금리 외통수에 걸려 무너지고 있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죠. 지금부터는 그 절망 속에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1년의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미국이 2026년에 반드시 벌릴 수밖에 없는 판입니다. 자, 핵심부터 말하겠습니다. 2026년 11월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왜 중요할까요?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표입니다.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면 경제가 좋아 보이게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선거 전까지 시장에 돈을 미친 듯이 풀기 시작할 겁니다. 금리를 살짝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해서 와, 경제 살아나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나 금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너무 비쌉니다. 맛집으로 치면 이미 줄이 너무 길어서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상태죠. 이때 영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들어오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환율이 내려가면서 마진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쌉니다. 외국인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한국으로 몰려올 겁니다. 특히 미국 정책과 딱 붙어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주식들이 주인공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우량주들이 이게 말이 돼? 싶을 정도로 무섭게 오를 겁니다. 앞으로 약 1년 동안 우리는 눈이 멀 정도의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게 될 겁니다. 절대 속지 마라. 이건 수익이 아니라 탈출 자금이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상승은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선거용으로 뿌리는 독이 든 성배일 뿐입니다. 돈을 풀면 무조건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은 지금 유가를 억지로 누르고 관세를 매기고 코인으로 돈을 빌려 쓰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물가를 억지로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댐에 생긴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손가락을 떼는 순간, 즉 선거가 끝나는 순간 인플레이션은 2차 폭발을 일으킬 겁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때도 그랬습니다. 잠깐 물가가 잡히는 것 같더니 2년 뒤에 훨씬 더 무서운 놈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인플레이션은 항상 2번 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미국이 돈을 풀면 그 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시간차를 두고 우리 밥상 물가를 덮칠 겁니다. 기관들이 부동산과 주식을 다 사고 난 뒤 마지막에 그 거품을 떠안는 건 언제나 정보를 모르는 서민들입니다. 20대라면 지금 당장 이거들 준비해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6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이 화려한 파티를 즐기되 절대 취하면 안 됩니다. 주식이 오를 때 역시 대한민국 최고야 라고 외치며 영끌해서 더 사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가 여러분의 원화 자산을 달러나 인버스, 즉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상품으로 갈아타야 할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뽕의 정점을 찍고 전성기에 부딪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장기 불황과 대공황급 침체뿐입니다. 모두가 환희에 차서 주식을 더 사라고 할 때 당신은 조용히 달러로 바꿔놓고 인버스를 사야 합니다. 왜 달러냐고요? 1997년 IMF 때를 기억하십시오. 환율이 1,9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때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이 2배가 됐고 망한 기업들을 헐값에 사서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2026년은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해겠지만 이 구조를 이해한 스무 살 당신에게는 가문을 바꿀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겁니다. 선거용 가짜 불장이 끝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다시 깨어나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그 지옥에서 살아남는 법, 아니 그 지옥을 기회로 만드는 법, 다음 파트에서 더 잔인하고 현실적인 전쟁과 화폐 개혁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영입니다. 계속 가봅시다. 파트 4 위기. 국밥 한 그릇 2만 원 시대. 인플레이션의 두 번째 습격과 잔인한 리셋. 어르신들, 요즘 시장 가기 참 겁나시죠? 옛날엔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장바구니가 묵직했는데 이젠 애들 과자 몇 개 집으면 끝이네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물가 상승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아니, 뉴스에서는 물가 좀 잡힌다더니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며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인플레이션, 즉 물가 폭등은 항상 2번 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옛날 생각을 해보시죠. 1970년대 석유파동 때 기억나시나요? 1975년과 76년쯤에는 아유, 이제 기름값 좀 안정되나 보다 하고 다들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뒤인 77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서운 물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가격표가 바뀌어 있던 그 시절, 그때의 악몽이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 그대로 재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미국은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를 고치는 의사와 같습니다. 그동안은 유가를 억지로 누르고 관세를 매기고 온갖 복잡한 금융기술을 써서 물가라는 열을 강제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가 가진 약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미국은 이미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은 낮아지고 그동안 빌린 돈의 이자만 갚기에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상태입니다. 돈을 더 찍어내자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고 안 찍자니 나라 경제가 멈춰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죠. 결국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다시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뿐입니다. 이 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돈이 도니까 경기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약과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그 독성이 우리 밥상으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지금 10,000원 하는 국밥 한 그릇이 20,000원이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국가는 결국 금리라는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를 잡는다는 핑계로 금리를 팍팍 올리는 거죠. 하지만 이건 사실 물가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빚진 사람들을 파산시켜서 시장에 넘쳐나는 돈을 강제로 회수하는 시스템 리셋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다 빠져나가서 나라가 망하니까요. 그때가 되면 지옥이 시작됩니다. 대출이자는 천정부지로 솟고 사람들은 소비를 멈추며 자산 가치는 그야말로 폭락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 집 하나는 남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플레이션 2차 파동과 고금리 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순간 여러분이 평생 잃고 온 자산의 가치는 한순간에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건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모아온 현금의 가치를 도둑질해가는 아주 합법적인 사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십시오. 부자들은 이 무서운 인플레이션 파도를 타고 오히려 더 큰 불을 쐈습니다. 그들은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될 때 어떤 물건을 쥐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리셋 버튼을 누를 때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준비하는 진짜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쟁과 화폐 개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듣기만 해도 소름 돋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과 리셋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공중분해될지도 모릅니다. 파트 5, Rises. 전쟁은 비극이 아니라 비즈니스다. 화폐 개혁과 디지털 감옥의 도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제 위기, 인플레이션, 금리 폭탄, 이 모든 지옥 같은 상황을 한 방에 해결할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너무나 잔인해서
국가는 절대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강제 리셋입니다. 컴퓨터가 버벅거리면 전원을 껐다 켜듯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빚더미에 눌려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 지배층은 시스템 자체를 새로 고침합니다. 그리고 그 리셋 버튼의 이름은 바로 전쟁과 화폐 개혁기입니다. 에이, 21세기. 무슨 전쟁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최근 러시아를 보세요. 경제가 노답이었던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업자가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은 군대로 가거나 무기 공장에서 일하게 됐고 공장은 불가동되며 억지 경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실업 문제와 내수 침체를 한 번에 해결한 일석이조의 카드였던 셈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전쟁은 더 소름 돋습니다. 예전처럼 수만 명이 총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드론과 로봇이 주역이 되는 전쟁입니다. 사람은 덜 죽으면서 물자는 더 많이 소모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최고의 경제 부양책이죠. 전 세계가 합의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국지전을 선택할 가능성. 2026년 이후의 세계에서는 결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면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률은 0%가 되는 기괴한 전시 경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0이 되는 날, 화폐 개혁의 진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 노리는 화폐 개혁기입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 패전 후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천문학적인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국가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낸 뒤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1조 마르크를 1마르크로 바꿉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바로 리디노미네이션입니다. 우리나라라고 안 그럴까요? 내 통장에 있는 1억 원이 어느 날 갑자기 화폐 단위가 바뀌면서 가치가 0원이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오겠지만 국가는 이를 통해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고 기업들의 부채를 싹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CBDC는 단순한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비와 자산을 국가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디지털 감옥기입니다. 국가가 이 돈은 오늘까지 안 했으면 사라집니다라고 유효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의 계좌를 버튼 하나로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사라진 세상에서 여러분의 생존권은 온전히 국가의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빚낼 사람이 없어진 대한민국, 파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자본주의는 빚을 먹고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빚을 낼 수 있는 체력이 없습니다. 20대 여러분, 빚나해서 집 살 수 있나요? 60대 부모님들, 빚 대여 낼 수 있나요? 이제 새로운 빚을 낼 수 있는 깨끗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빚진 사람들을 싹 다 파산시키고 거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스템이 다시 경에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장기 불황 끝에 모두가 파산하고 자산 가치가 헐값이 되었을 때 국가는 화폐 개혁을 통해 새 도화지를 펴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새로운 빚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생겨나고 시스템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6년은 단순한 경제 위기의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국가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는 거대한 리셋의 해입니다. 누군가는 이 흐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겠지만 이 잔인한 게임의 룰을 미리 아는 1%는 전쟁과 파산의 공포 속에서 오히려 인생 역전에 저점을 잡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뭘 사야 하는가? 전쟁이 터지고 화폐가 바뀌는 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진짜 자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대공황급 침체에서도 살아남는 최종 생존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파트 6 결론.
부의 대이동, 당신의 가문을 바꿀 마지막 3단계 생존 매뉴얼. 자, 이제 잔인한 진실과 공포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의 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부자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중학생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쉽고 확실한 단기, 중기, 장기 생존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오십시오. 1단계 단기 플랜. 지금부터 내년 초 마지막 축제에 과실을 따먹어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원화 자산의 몸집을 불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는 가짜 불장이 옵니다. 어디에 투자하나? 우리나라 주식 중 반도체와 자동차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환율이 내려가면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 보이고 외국인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와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주의사항, 이때 영원히 오르겠지라는 착각은 금물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선거용으로 뿌린 독이 든 사탕입니다. 수익이 나면 기뻐하되 언제든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2단계 중기 플랜. 내년 상반기부터 2026년 말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려라. 내년 상반기가 오면 축제는 끝납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가장 중요한 환승 타이밍입니다. 달러로 갈아타기. 주식으로 번 돈을 모두 달러로 바꾸십시오. 우리나라는 금리를 마음대로 못 올리는 금융인질이라 말씀드렸죠? 미국이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면 환율은 IMF 때처럼 총 9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달러를 쥐고만 있어도 여러분의 자산은 가만히 앉아서 2배가 됩니다. 인버스 활용.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상품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대폭락이 시작될 때 이 인버스에 투자하면 남들 다 눈물 흘릴 때 여러분은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겁니다. 3단계 장기 플랜. 라이즈스 이후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어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화폐 개혁 이야기가 들리며 세상이 어수선해질 때 드디어 진짜 저점이 옵니다. 방산과 에너지. 세상이 불안할수록 방위산업과 에너지 주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릅니다. 전쟁은 비극이지만 그 혼란 속에서 경제를 지탱하는 힘은 결국 여기서 나옵니다. 금과 비트코인, 화폐 개혁으로 내 통장에 돈이 종이 조각이 될 것 같을 때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실물금이나 비트코인을 아주 조금씩 모아두세요. 이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디지털 방공호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에 목숨 걸지 마라. 이제는 체력이 다르다. 어르신들 세대처럼 무조건 집 사면 오른다는 공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빚낼 사람이 없는데 집값이 어떻게 오를까요? 이제는 현금 흐름과 기동성이 생명입니다. 대공황급 침체 이후 모든 자산이 헐값이 되었을 때 달러를 쥐고 있는 여러분은 망해가는 알짜 기업들과 강남 부동산을 껌값에 주워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대대손손 부를 이어가는 위기 매집의 기술입니다. 마지막 경고. 이 영상을 끈 직후가 가장 위험하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2012분 6년 전성기를 불태우고 장렬하게 폭발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공포 마케팅이다라며 비웃겠지만 역사는 항상 소수의 준비된 사람에게만 미소 지었습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세요. 원화 비중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빚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체크해야 합니다. 내일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시나리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미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전쟁과 리셋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저와 함께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화폐 개혁 직전에 나타나는
세 가지 징후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승을 빕니다.